정다운 사람 책방은 나의 이야기도 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장애, 비장애,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정다운 사람 책방 같이 진행하시는 우리 최낙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다운 동작센터장 최낙원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다사다난했는데 다사다난했어요. 네,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제가 9월달에 진짜요? 추석 때 딱 오,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뭐 지금 약을 제대로 먹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정상이 됐네요. 이제. 뭐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목이 제일 아팠죠. 아하. 목이 아픈데 그때 부모님이 명절이니까 올라오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다른 분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네. 그 코로나 치료제를 직접 아. 태어나 처음 먹어보고 경험을 해봤죠.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와, 이 코로나 진짜 이 전 세계를 꼼짝 네. 못하게 만들었던 그 코로나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1년 만에 다시 걸렸는데. 네.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네. 드디어 그쵸. 왔습니다. 가을인가? 가을이. 네. 네, 정말 추석을 지나고 기다리던 네. 언제 오나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네. 가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아침에 공기가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해졌죠. 네. 뭐 하늘도 아주 청명하고요. 오늘 이제 정다운 사람 책방 벌써 5번째 방송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거죠?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오늘 주제 희망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정다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팀장 김학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하고 네. 간단하게 체험홈이나 그룹홈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룹홈이요? 예. 네.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생소하신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장애인이 이제 시설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이제 체험 여러 가지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고 이게 조금 좋은 의미에서 이제 양성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시설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 장애인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정다운 사람 책방 5번째 방송 시작하면서 센터장님의 신청곡 한번 듣고 갈까요? 이제 가을이 오다 보니까 사랑에 필요한 계절이 오지 않았나 해서 쓸쓸하신가요? 네. 모세의 사랑인 걸 신청했습니다. 모세의 사랑인 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센터장님께서 골라주신 모세의 사랑인 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넘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더러운 한 날도 한시도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보다 잠들어.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잠결에 흐르던 눈물이 곧 말라가듯 조금씩 흐려지겠지 손 내밀면 닿을 듯 아직은 눈에서 난 네 얼굴 사랑해 잊으면 안돼 너만 보고 너만 알고 너만 위해 살았던 나 만들 곳을 몰라 하루가 1년 같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 그래도 사랑을 믿어 그래도 사랑을 믿어 오늘도 사랑을 믿어 요즘 가을을 타고 계시는 네. 최낙원 소장님이 골라주신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네, 모세의 사랑인 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주제가 이제 장애인 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취업에 관한 부분, 네. 또 이런 주거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 사실 이제 이 경제활동은 뭐 장애, 비장애, 뭐 누구나 사실은 해야 하는 또 필요한 부분인데 장애인분들이 이 취업 부분에서 네. 겪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죠. 네.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짐작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장애인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제 갑자기 좀 이제 된 케이스여가지고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제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복지관 가서 되게 뭐가 필요할까 저한테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영어랑 되게 컴퓨터 같은 걸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도 시각장애가 생겼지만 복지관에 와서 보니까 저보다도 더 시각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더 힘들어하신 많이 있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또 저보다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활동 보조라고 해서 뭐 은행이라든지 집에 데려다 드리고 이런 걸 또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취업하는데 준비가 됐었고 저 간단히 저는 이제 어떻게 취업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장애인 매니저를 했거든요. 장애인 매니저가 뭐냐면 저 같은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켜야 될 때 그 직장에 같이 제가 한 달간 일을 같이 해요. 네. 한 달 정도? 한 달간 해서 그 친구를 제가 같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완전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같이 일도 한 다음에 그 친구를 연봉 계약까지 해줘. 네, 그래서 그 직원을
취업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또 역할을 장애인 하는 매니저를 분이 했었어요.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취업을 시켜드렸고, 예. 그 취업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쪽 일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사에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 복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다른 분의 취업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다가 네. 또 센터장님도 취업이 네. 되신 경우네요. 네, 그래도 조금 뭐 시각장애인들의 이게 직업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 조금 네. 할 수 있는 게 이게 많지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케이스, 좀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됐죠. 그렇군요. 장애 매니저. 라는 거 처음 알게 됐네요. 네. 지금도 저는 이제 복지센터를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그런 뭐 시각장애뿐만 여러 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제가 또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취업이 필요하신 많은 장애인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다운 센터로 오시면. 네. 또 이제 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런 또 자신감, 의지, 이런 것도, 마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부분들도 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챙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1번은 이제, 자신감이고요. 자신감. 네. 그리고 2번은, 태도. 네. 근데 거기, 뭐 가로 연다면 이제 말투라든지 또 이제 복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게 있지요. 근데 이런 게 다 갖춰지면은 아마 쉽게 이제 취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과 태도, 네, 뭐 말투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훈련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나요? 서울 시내 아니 전국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있어요. 여기처럼요? 예, 여기처럼. 네. 그런 곳에서는 기초적으로 장애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만이면 직업 훈련원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잘 되어 있는 곳은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에서 장애인들이 학원을 간다,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취업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기술 훈련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네. 학원비를 지원해주는데 뭐 한 1년에 300만 원 정도인가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런 자격은 장애인들이 학원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영수증 갖다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교육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 곳을 통해서 좀 약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런 말투, 어떤 또 복장에 관한 것들, 사실은 이제 취업이라는 게 또 1차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잘 어필해야지 고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법들, 혹시 좀 어떤 경험들 갖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2000년도에부터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일을 했던 거는 TM을 일을 했었어요. 네, TM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그렇죠. 사람 상대하는 거. 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엄청 힘들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저한테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고했었고 절실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각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리고 그때는 그 자신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1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때는 무슨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저는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안 붙여주시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제가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와. 근데 그런 태도가 저를 좀 잘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2차에는 제가 이제 합격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못하죠. 근데 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저의 큰 자랑이긴 하지만,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출근하고, 네.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TM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큰 바탕이 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자신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이제 성실함으로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태도가 좋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1차 떨어지시고 나서 안 찾아갔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제가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절실함? 절실함. 네.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네. 절실함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아까 가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감이라고 봐요. 네. 장애인들은 보면은 뭐 시각장애인이나 뭐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근데 돈은 벌어야 돼. 그런 장애인들이 일부러 반강제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마 버티지를 못해요. 또 그리고 내가 이거에서 뭘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야 돼. 도움 받기만 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같은 곳에서 아니면 사회복지 센터들에서 취업 도움을 주는 곳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것도 자기 스스로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가 하기 싫은데 안 하는데 그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과거에 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장애인이라고 못할 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왜 뭐 다른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장애인분들은 특수학교를 다녀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학교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배우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장애인들 중에 몇몇 장애인들은 일반 학교를 비장애인들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그런 경우에는 마인드가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몰라요. 이 친구가 장애인지 비장애인지.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차별을 너무 심하게 받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자신감과 자기 기술력이거든요. 자신감과 기술력. 예. 이 기술력은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자기 혼자서 익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뭐 장애인뿐만 아니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손을 내밀고 그거를 잡아줄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있어요? 예. 막히는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막히는 부분은 완전히 100% 뚫을 수 있는 곳이 100% 뚫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이
크게 넓게 봤을 때 이런 어딘가요? 센터들이죠. 저희 정다운 센터인가요? 정다운 센터나 모든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들이 그런 곳이에요. 뭐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감과 자기 실력. 예. 자신감과 자기 실력과 노력이 그렇죠. 동반돼야 된다. 예. 네. 네. 그렇죠. 당연히 자기 아무리 장애인을 해도 누가 이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가야 되고 자기가 이거를 해 나가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젊으신. 젊으죠. 예, 젊은 우리 피가 있죠. 지은님과 용만님. 네. 정다운의 아이돌. 네. 지은님과 용만님은 이제 정말 특히 이제 이 취업에 대한 부분에서 훨씬 더 좀 고민도 많으시고 요즘에 이제 더 많은 준비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도 확정도 아직 안 됐고 아, 그래서 1년 정도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복지 관련된 일은 하고 싶은 거는 정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지 관련. 아동이나 아동. 장애인 아동 장애. 그쪽에서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아동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네, 얘기 많이 들었고 제가 네. 사회복지과에 이제 들어간 이유가 네. 아동 때문에 이제 들어간 이유가 있어서 네. 아동이면서도 애기들을 되게 조금 좋아하거든요. 장애인 아동들 네. 해주시면 잘 맞을 것 네. 같으세요? 네. 그래도 지은님은 딱 이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시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전공도 네. 하셨고 용만님은 어떻게 좀 기대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용만님 이제? 기대됩니다. 네. 취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좀 갖고 계시는 뭐 준비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계획은 없어요. 네. 근데 거기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혹시요? 뭐 복사하고요, 예. 스캔하고, 뭐 청소하고 네. 설거지하고. 네. 용환 씨가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네, 하는 그런 건데 그게 보수가 굉장히 낮아요. 닥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그렇죠. 좀 자기 개발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것들 그냥 반복적인 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처럼 보수도 굉장히 작고 하루에 4시간 정도? 네.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해서 네. 보수가 한 달이면 한 50만 원대 초반? 55만 원이요. 55만 원.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용만 씨가 앞으로도 근데 뭐 그런 일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좀 더 하고 싶어서 희망하던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담 만드는 건가요? 네. 좀 길게 보고서 뭔가 좀 바라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바라는 건 없어요. 뭔가 있는데 아직 오픈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건담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가르치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거기 하고 싶은데 전 사부님이 있어요. 제자. 전 제자예요, 제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네. 물어보셨나요? 예. 네. 꿈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요. 네. 지금 유튜버들 보면은 건담을 만들어서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장식해 놓고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튜브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데이터 복구 이런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일했어요. 매출도 물론 잘 나올 때 가장 재미가 있었지만 일 자체를 뭐 광고를 하든 뭐 하든 되게 재밌게 일을 했고 그 때문에 조금 뭐 되게 성취
성취감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오래 할 수 비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영만 씨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영만 씨에 대해서 잘 파악은 못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거기에 접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취업을 과거에 이제 이렇게 잘 이 과정을 겪어오신 선배님으로서 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또 젊은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취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취업을 지금 바라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또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어떻게 용기 낼 수 있고 어떻게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전진하는 거인데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일 큰 루트가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이고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기준에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아야 되고 경험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명심하면 될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 찾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수반하는 것.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으로 해서 좀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같이 일하다 보면은 뭐 장애인들보다 비장애인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가연 씨 말한 대로 좀 경험도 중요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과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쟁 우위에 쓸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그런 사회에서 비장애인한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위축이 안 되고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렇게 이제 위축되지 않고 좀 자신감을 가지려면 사실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밖으로 나와서 좀 많이 만나고 또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다운 센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제 이야기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곡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가연님께서 한 곡 골라주실래요? 네, 카펜터즈의 탑 오브 더 월드죠? 네, 순간적으로 탑 오브 더 월드.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따사로운 봄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서늘한 가을하고도 잘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이 곡을 들으면 이게 좀 전진한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자신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좋죠. 위아더 월드랑 쌍두 마치하죠. 이게. 맞아요. 네. 자, 탑 오브 더 월드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and it's telling me that things are not the same. In the leaves on the trees and the touch of the breeze, there's a pleasing sense of happiness for me. There is only one wish on my mind. When this day is through, I hope that I will find that tomorrow will be just the same for you and me. All I need will be mine if you are here.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네, 가연님이 골라주신 카펜터즈의 탑 오브 더 월드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따뜻하네요. 네,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네. 노래였습니다.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또 이어갈 이야기는 이 또 장애인분들의 일상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장애인 시설. 시설. 네. 사실은 정말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네. 뭐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 또 네. 특히나 뭐 비장애인 분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부정적인 인식도 네.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비장애인들이 좀 인식이 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네. 조금 어떻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그렇죠. 아닌가 약간 네.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을 뭐 것 이렇게 같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그렇게 네, 비춰지는 맞아요. 네, 모습들도 좀 네. 있어서 오늘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연님, 지은님, 또 이제 김팀장님께서는 시설 경험을 직접 또 해보신 분들이어서 네. 이제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 네. 이런 것 이야기들을 정말 아주 낱낱이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설을 관리해 보셨던 우리 팀장님께서는 좀 그 경험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 예. 하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인 그룹홈이 있고, 예, 그룹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모아놓고 1대1로 하는 시설, 말 그대로 시설. 네. 거주 시설이라 그래요, 이거는. 네. 1대1로 하는 거주 시설, 그리고 체험홈이라는 곳이 있어요. 체험홈이요? 예.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한 3, 4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도 해요.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자기가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런 곳을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애인 자립생활 같은 곳에서 이 그룹홈을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 프로그램 같이 배워서 참여해서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을 모으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통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해요. 네. 이거는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립을 위해서 잠깐적으로 체험하는 곳이고,
이거는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충분히 훈련 받고 나가서 혼자서 살 수 있는 곳을 혼자 살 수 있는 훈련하는 곳이 바로 체험홈이에요. 혼자 살기 전에 하나의 과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전에 과정으로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게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다른 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나가서 훈련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물론 그룹홈에서도 관리자가 있고 체험홈에서 관리자가 있는데 그룹홈 관리자는 그냥 장애인들이 내놓는 방식이에요. 장애인들이 그냥 가만히 자립이 준비된 상태의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잠깐 준비하면서 좀 도움 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는 거고 체험홈이나 거주시설 같은 그런 곳은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시키는 곳이 체험홈이에요. 체험이나 그 거주시설이라고. 1대1인가요? 체험홈은? 거의 대부분 1대1이에요. 1대1이 아니면 한 명, 한 2명 정도 하는 정도인가요? 2명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보통 한 명 1대1로 이렇게 체험홈을 운영하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 한 명. 한 명. 왜냐하면은 원룸을 빌려가지고 원룸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2명까지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2명을 할 수 없는 곳이 중증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2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는 어디를 가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사회 복귀도 안 돼. 사회 복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런 분들은 시설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문제점은 그 시설에서는 자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독립된 공간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딱 규칙에 짜여진 공간에서 내 자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가장 좀 자율성이 확보된 건 그룹홈인가요? 그룹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장애인들은 그룹홈이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룹홈 거기 지냈던 사람들 한번 가봤거든요. 되게 자유롭던데. 그러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각각 다를 것 같긴 해요. 좀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 또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가연님이 직접 또 경험해 본 게 있으니까. 네. 가연님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3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그 시설을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고 진행형이고 저는 그룹홈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룹홈. 네. 제가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일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이제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는 수입이 거의 집에다 투자가 될 것 같아서 나가게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사실 이 그룹홈이라는 곳을 지금 제가 4년째 지금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상한 곳인 줄 알고 생각을 해서 인식이 되게 제가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살아보니 정말 여기만큼 편한 곳이 없더라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담당자 선생님한테 늘상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살다가 여기만큼 편한 데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루트로 알게 되셨어요?
이제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라든지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맞아서 신청하게 되어서 또 마침 또 자리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몇 분이 같이 지금 있는 건가요? 저희는 4분입니다. 딱 4분 좋네요. 여성 장애인분 4분이서 네네네. 함께. 여성 시각장애인 장애인. 여성 시각장애인분. 네. 같은 동성끼리만 네, 가능할 네. 것 같네요. 네. 그렇겠죠. 네. 그 복지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 예, 그룹홈 혹은 체험홈에 같은 성별이 아닌 사람을 절대로 같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관리자는요? 관리자 동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제가 아닌가요? 할 수가 없죠. 관리자는 남성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성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근데 그런 것도 검증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가연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룹홈 자체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관리자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쓸수록 좋은 건가요? 신경을 안 쓰고 신경을 안 써야지 자유가 주어지지. 그것도 일거수일투족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게 가연이 어떠세요? 네. 근데 그걸 살짝 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관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겠네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그게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그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리자가 제일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내보니까 너무 이제 많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 근데 늘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게 사람이 이제, 이게 장애인분들을 일단은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 오픈을 이제 담당자 선생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정말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흔히 이제 용이 되었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진짜 불쌍한 한 여자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담당자 선생님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렇죠. 관리도 관리해 어느 하는 게 주시는 중요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저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이요? 네. 왜냐면 외롭고 쓸쓸하고 또 답답하고 또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저가 이제 반대로 이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자 선생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담당자 선생님의 이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뭐 이런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또 신발을 신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 속에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닫혀있는 상처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는 게 이 담당자 선생님이 하시는 이 역할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새삼 느꼈죠. 네, 지은님은 혹시 뭐 그룹홈이나 체험홈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어요? 네,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가지고, 그룹홈이랑 쉼터랑 이렇게 이용을 했었어요. 청소년기에 하신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네. 예. 그러면은 또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사셨던 거예요? 나이는 되게 다양했는데요. 다양했어요. 네.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네. 많으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렇게 그렇게까지 주로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 관리자분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지내면서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을 받지를 못했어서 그렇군요.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 조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주입식으로 계속 규칙이라는 걸 지켜야 되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 한창 예민한 시기에 그런 또 상황이었으면은 갇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게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룹홈에 이제 살다가 방금 지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럴 땐 혹시 좀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바꿀 수 있고 서울시에서 그룹홈이 한 대여섯 곳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너무 적은데요, 생각보다. 예, 근데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에서 그런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요. 뭐 서울시의 예산에 의해서 뭐 예산이 점점 줄인다 그래서 그리고 관리하기가 체험홈이나 그룹홈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통 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것들인데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관리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나 이거 안 해. 우리 이거 못 해.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예산이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저 있을 때는 뭐 3,600이다. 3,500이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보니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까 지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는 시설에 오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공동생활 가정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장애인들이 많이 가요. 보통 19세, 20세 이상 장애인들이 입소가 가능한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지은 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던 그런 청소년 단계쉼터나 청소년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곳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나 시설 안 들어갈래. 시설 안 들어갈래. 그런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관리자로서 겪는 이 애로사항과 이 고민들을 이게 장애인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연 씨 말은 또 관리자분에 따라서도 그런 시설의 분위기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다 뭐 지은 씨가 겪었던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거는 이해도 되긴 해요. 또 어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규칙적으로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강압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가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들이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 관리자가 또 이렇게 좀 상담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자유롭고 좀 편하게 지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흔히 이제 이렇게 성인들인데도 이제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거주인이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선생님께서는, 왜 안 되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조금,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인인데, 여기는 기숙사가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룹홈은, 특히 장애인 그룹홈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집이 이제 지방이고 일 때문에 집을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장애인들은 이런 그룹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만 있게 해줘도 집은 그래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룹홈에는 이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네, 최대가 5년이고요. 보통은.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이게 시각장애인 그룹홈은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5년, 또 다른 곳에는 3년, 또 다른 곳은 1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이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그게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건 안 해요? 예. 근데 그래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네. 서울과 뭐 제주도가 있다면 제주도 사는 분이 우선권이 될 수는 있겠지요. 네. 네. 이게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렇죠. 너무 턱없이 적은 것도 관리가 어렵다 문제네요. 보니까 네. 이런 센터들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예산도 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네. 또 센터들이 이게 만약에 뭐 문제 생기면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가연 씨 말한 대로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 체계를 어떻게 다시 한번 조금 해야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그리고 그런 데서 중요한 시기에 특히 지은 씨 같이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어떻게 또 지내에 따라서 또 이런 여러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자기 인성이나 이런 게 또 이제 다시 인성이 갖춰질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필요한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준다기보다는 필요한 당사자가 문을 두드려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센터 쪽에서 장애인들이 저희 집 없어요. 저 집 없어요. 저 살 데 없나요? 라고 해서 문의가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몇 통 받았어요. 예.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그룹홈이나 체험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아까 가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홈은 최대 2년, 최대 1년, 그리고 더 연장하면 최대 2년, 그리고 그룹홈 같은 경우는 최대 5년 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여기는 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안 나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안 나갈래. 예. 네. 네. 오늘 좀 이렇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아예 정말 몰랐던 부분이라, 이런 또 시설의 유형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시설들이 있구나, 이런 거 좀 들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밝은 부분도 있고, 뭐 어두운 부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점은 앞으로 무한무진하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얘기 하면서, 뭔가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선에 대한 부분들,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또 이런 뭐 복지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분들,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뭐 규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애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의 깊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냥 그 담당자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뭐 성향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뭔가 이런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또 존중도 해주면서. 선생님은 좀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이 이런 그 그룹홈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합류할 수 있다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나는 장애인이다, 이러니까 나는 다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게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질 수 있는 그게 있고 또 많은 경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체험과 그룹홈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시설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네, 예산. 예. 네. 늘려주세요. 아니, 네. 그 예산을 이용해서 물론 예산을 이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실제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장애인들도 내가 여기서 뭘 배워서 나가서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냥 오니까 여기 와서 구하니까 체험홈에 혹은 그룹홈에 와서 구하니까 들어와서 나 1년 동안 살다가 그냥 나가. 하지만 1년 후에는요. 2년 후에는요. 만약에 그 체험 기간이 끝나면 나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체험을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그렇게는 사실 이 체험이나 그룹홈 같은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룹홈 체험홈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 네. 또 새롭게 좀 알게 되실 것 같고 뭔가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데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네. 같은 경우에 좀 정다운 센터로 연락해 네. 주시면 김광현 팀장님이 친절하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열변을 토해주신 우리 팀장님 신청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저는 가을에 딱 맞게 이런 날씨에 딱 맞게 맞게. 기대됩니다. 딱 맞는 노래는 뭘까요? 이승철님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좀 맞네요. 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이 골라주신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오늘 장애인분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 어떻게, 어디서 살 것인가, 예, 이런 주거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오늘 방송 출연 소감도 같이 겸해서, 네. 오면서 오늘 조금은 무거운 주제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경험담도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하셨고, 그래서 좀 오늘도 조금 뭐, 주제가 무겁긴 했지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뭐, 그동안 뭐, 저번에 2번 했던 또 패션 네. 저희 이런 것도 좀 유익했었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었고 저도 오늘 뭐 시설에 대해서도 좀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장애인 하지만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저도 제가 앞으로도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쓰고 또 센터 운영하면서도 제가 앞으로 좀 더 어떤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제 벌써 저희가 5번째나 되니까 그래도 많이 좀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조금 긴장도 되고 그러네 저는 아직도. 예, 그래서 뭐 다음에 방송이 한 번 더 남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앞으로 이제 잘 마무리해서 다음 방송까지 해서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오늘 이제 진짜 이 관리자로서의 고뇌를 또 막 토하시고 막 하셨는데,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지금도 참 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어느 한쪽은 시설 없애자, 어느 한쪽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장애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지 한번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 해드리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 남았네요. 언제 다 끝나지 했는데 벌써 이제 겨우 한 달 남았네요. 네. 아쉬운가요? 너무 아쉽죠. 섭섭하신가요? 겨우 익숙해지만 하니까 끝나네요. 네. 앞으로 기회 더 있으면은 더 연장이 아니라 더 새롭게 더 진행하시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동작 FM 방송이지만 내년에 기회 되면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기획을 하시나요? 기획하시는 분. 아니, 저 혼자서라도 유튜브를 정다운 동작센터 통해서 혼자 출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혼자 아니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다른 장애인들이랑 같이 방송에 녹음해가지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학연 팀장의 역할이 저는 제일 컸다고 봐요. 방송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셨고, 그래서 잘 이거 방송하는데 큰 역할이 됐나. 맞습니다. 진행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저도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직접 경험하셨던 이야기 들려주셨던 그 가연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먼저 장애인 자립센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출연하게 해주셔서 너무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제가 다른 분들은 무겁다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무겁다기보다는 정반대인 저는 좀 가볍고 심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저는 그 앞전에 했던 패션보다는 더 이제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든 좀 아쉬움이 남아야지 또 이제 뒤에 또 이어지죠. 네, 오늘 또 같이 자기 또 이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셨는데요. 지은님. 네.
저도 오늘 그룹홈 이제 쉼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고, 네, 방송했었던 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용만 씨 어디 간 거 아니죠? 아, 네, 옆에 계셨네요. 네. 사실 첫 회부터 지금 쭉, 네, 용만 씨 같이 초기 멤버죠. 완전, 네, 완전 초기 멤버죠.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뭐 이렇게 대답은 항상 되게 네. 짧게 하시지만 사실 이제 실제 마음은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네.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회 방송으로 취업에 대한 이야기, 또 시설에 대한 이야기, 직접 또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다음번 방송 막방.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좀 어려운 부분? 네. 네,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네. 로서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게 운동이라든지 음식? 이런 걸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분, 아마 가연 씨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하고 싶은가요? 네, 마지막 방송. 이제 운동도 있고 네. 이제 음식도 있지만 이게 대화로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건강의 이런 약, 뭐 처방전,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화에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주제로 좀 다뤄보고 싶거든요. 예, 자기만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들.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마지막으로 좋네요. 하면 좋겠네. 뭐 운동이든 좋고, 뭐 음식이든 좋고, 네. 무슨 또 뭐 다른 뭐 자기만이 갖고 있는 해결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각자의 경험과 네. 솔루션이 또 다 다르실 것 네. 같아서 그 이야기를 모아보면은 네. 되게 재미있고 또 알찬 방송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시원한 가을, 이제 저녁이 됐어요. 지금 네. 밖이 깜깜해졌는데, 마지막 방도 진짜 가을이 있는데. 그러게요. 네. 완전 가을에 네, 10월의 절정에서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정다운 사람 책방 5번째 방송은 마지막 곡으로. 네. 이게 저는, 기대됩니다. 아이돌. 이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도 굉장히 재밌는 제목인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이가 이번에 솔로로 야. 데뷔를 했어요. 아유, 축하할 일이네요. 네. 그래서 가을 뭐 이런 분위기에 맞는 노래는 네. 아니지만 아니지만. 랩이 나오는 노래예요. 근데 노래가 되게 좋아서 네. 중독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노래 제목은 껌이에요. 껌. 껌. 네. 제가 전에 한번 들려줘서 들어보니까 중간에 그 후렴구가 있는데 그거 부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노래입니다. 네. 네. 자, 연준의 껌. 네. 들으면서 오늘 정다운 사람 책방 5번째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키워다 볼륨 터져 pop like bubblegum 꿈꿔왔지 for this moment started from 내 방구석 모두 rolling me 향해 더해 언제는 내 곁에 my team 땀을 빠질 일 없어 I'm always on fire He's a thing 흥미 없잖아 함께 in my game Don't hit that 건조건 깜짝강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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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강 깜짝강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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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강 Yeah I make it show me like 깜짝강
깜짝강 너는 not afraid 몇 번이 고쳐밖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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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mistake what can I go now go fo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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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 는 second 불고 또 better babe 귀에 자꾸 끄성 못 빼였네 마치 배나 everyday 섭섭한 입을 다 내줄 my taste Go hit that 건조건 깜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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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make it so like 깜짝강 All the time it's been no time 안 귀찮게 너 되게 소문은 wonderful 되게 빠져도 깊이 pop and flow 깜짝강